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11월로 접어든 만큼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많이 고민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추운 날씨에 두꺼운 겉옷 한 벌은 꼭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이 서두에 날씨 얘기를 해서 말인데 저는 이제 추워지는 게 살짝 겁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사진 기자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외투, 장갑, 모자 이렇게 쓰고 일을 하는데 괴로운 게 현실이죠. 그러게요. 사진 기자들이 이 추운 날씨에 찍어오는 사진들 참 귀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사진들을 준비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와 곰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군 매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마침내 그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사진만 봐도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있겠죠? 예, 단군 매치 하니까 말인데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럼 관중들은 마늘 먹으면서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네.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잠실 야구장 모습입니다. 환호하는 선수의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했는데 이게 외야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뭐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였죠. 3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이범호 선수가 홈런, 만루 홈런을 친 뒤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사상 첫 단군 매치가 성사된 이번 기아하고 두산 베어스의 한국 시리즈는 결국 4승 1패로 끝이 났고요. 기아의 우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이범호 선수, KBO 리그에서 만루에 가장 강한 사나이로 꼽히는 인물이죠? 예, 네. 정규 시즌에서 개인 통상 16개의 만루 홈런을 기록 중인데 12개를 기록하고 은퇴한 심정수 선수보다 4개나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통산 홈런에서는 국민 타자 누군지 아시죠? 이승엽 선수죠. 네, 이승엽 선수가 이범호를 훨씬 개인 기록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 선수의 만루 홈런은 10개로 이범호 선수보다 6개나 적은 상황입니다. 만루 홈런을 친 후 소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홈런을 확인한 순간 이제 광주 가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광주 가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구나. 참 재밌는 소감인 것 같은데 한국 시리즈 같은 이 단기전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럼 과연 이번 MVP는 누가 차지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굉장히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선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양현종 선수인데 근데 뭐 지금 이 자세, 이거 무슨 자세예요? 사진만 봐서 무슨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레머니 같기도 한데요.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양현종 선수의 댄스 타임을 포착한 그런 사진입니다. 마지막 경기가 된 5차전에서 1사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 세이브를 올렸죠. 그리고 1차전을 패해서 팀이 위기였던 2차전에서 9이닝을 홀로 책임지면서 4피안타만 허용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거뒀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즐기는 기아의 마지막 무대에서 댄스 타임을 알리는 음악 남행열차가 흘러나왔는데요. 양현종 선수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음악에 몸을 맡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행열차에 맞춘 댄스 세레머니였군요. 이 기자단 투표에서 유효표 74표 중에서 48표를 얻어서 MVP에 오른 거죠? 네. 그동안 사실 양현종 선수는 2인자 자리가 익숙했습니다. 아마 시절에는 동갑내기 김광현 선수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고요. 데뷔 당시 1승만 거두며 신인왕, 그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2년 차부터 김광현 선수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떠올랐지만 양현종 선수는 여전히 유망주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12승을 올리면서 기아의 통합 우승에 공헌을 했고요. 2015년에는 2.44의 평균 자책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개인 첫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정규 시즌에서 20승에 도달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MVP까지 차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거죠.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사연 역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운명처럼 돌아온 광주에서 필연처럼 한풀이에 성공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한데요. 다음 사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김기태 감독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들이 눈앞에 참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가을 김기태 감독은 기꺼이 울보로 변신했습니다. 네. 정규 시즌에 우승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또 한 번 이렇게 눈물을 보였는데요. 네, 울만한 날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결국 눈물로 한풀이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눈물 덕분인지 기아 타이거즈 역시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사연도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더라고요. 꽤나 먼 길을 돌아서 고향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기태 감독은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주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1988년 대학 진학을 위해서 광주를 떠난 뒤 2015년 기아 감독을 맡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무려 27년 만이었습니다. 그 후 고향팀인 기아에서 김기태 감독하면 떠올렸던 형님 리더십, 이런 곳에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2군의 무명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이까지 기억하는 그런 교감 리더십으로 선수단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어렵게 돌아온 고향에서 마침내 능력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타이거즈 역사에 준우승은 없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11번째 진출한 한국 시리즈에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또다시 우승 트로피를 챙겼는데요. 전통을 지킨 호랑이들이 과연 새 왕조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행기 좌석에 고이 모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입니다. 마침내 국내에 돌아와서 2018km 대장정에 나섰죠. 네, 지난달 31일이죠. 현지 시간인데요.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인수단이 탑승한 귀국 비행기에 성화 안전 램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클릭베스트 컷 진행을 맡고 있는 한상균 기자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29년 만에 국내로 들어오는 성화니까요.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안에서는 안전상 불꽃이 피어오르는 성화봉을 소지할 수 없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행기에 타게 된 거죠. 예, 사진에 보이는 그 안전 램프, 등산용 램프, 캠핑용 램프 이것과 비슷하게 네, 생겼죠. 비슷하네요. 네, 안전 램프에 300ml의 파라핀 오일을 채우면 최대 52시간 동안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귀국하는 전세기 안에서는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안전벨트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또한 3인 1조로 구성된 성화 인수팀이 비행 도중 불꽃이 무사한지 30분씩 돌아가면서 감시 역할을 하며 지켰는데요. 네. 이런 운송 방식은 국내 2018km의 성화봉송 구간 사이 인천에서 제주, 제주에서 부산으로 각각 비행기로 이동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이 모셔온 평창의 불꽃, 지난 1일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잘 안착했죠. 네, 그래서 관련 사진을 우리가 또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가 성화 봉송을 하기 위해서 성화대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주 조심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주기장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 총리와 평창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가 성화대에 성화를 점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다시 한국을 찾은 올림픽 성화는요. 국민 환영 행사에 이어 인천대교로 옮겨져서 국내 봉송에 들어갔습니다. 성화 봉송을 지켜본 국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네.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성화 불꽃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역대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도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성화가 꺼지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 도중에 불꽃이 꺼진 횟수가 무려 44번, 최소 44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13년 10월 크렘린 국내 성화 봉송 행사에서는 성화가 강풍에 꺼졌어요. 근데 경호를 서고 있던 연방경호국 요원이 다가가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봉의 성능인데요.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가 준비한 성화봉은 총 8,540개로 성화봉송 주자는 7,500명이지만 고장나고 무슨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강풍 그리고 폭설 이런 날씨를 고려해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을 유지하도록 제작됐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 곁에 항상 성화봉 전문가가 자전거를 타고 함께 이동을 하고요. 또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성화 꺼짐에 대비해서 성화봉송 대열의 뒤에 미니버스가 예비용 불꽃 램프를 싣고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건지 심기가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었죠.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시정연설을 하던 중 입을 다물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고 있는 이 양복이 5월 10일 그 취임식 당시에 착용했던 그 양복이랑 같은 양복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에도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같은 색상으로 골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초심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초심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네. 특히 넥타이는 이른바 문 대통령의 컬러로 유명한 이니 블루 색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니는 문제 이렇게 되는 별명인 이니와 파란색을 의미하는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 제가 앞에서도 좀 짚었습니다만 뭔가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표정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건가요? 바로 이 상황 때문입니다. 이 카메라 반대쪽 상황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공영방송 장학근무 밝혀라. 북에 나포선 7일간의 행적 밝혀라. 굉장히 큰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네요. 이런 게 앞에 있었으니 표정이 밝지 않은 게 좀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그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현안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일어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현수막을 보면서 연설을 이어갔던 거죠. 앞서 살펴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좀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의원석 모니터에도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의석 모니터에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손팻말을 붙였고요. 연설 도중 박수도 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마스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한 뒤에 5분 동안 본회의장 곳곳을 돌면서 여야 의원들과 또 악수를 나눴죠. 네, 바로 다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 본 사진과는 좀 다르게 환하게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좀 악수를 하고 있네요. 네,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의원들 가슴에 뭔가가 보이는데요. 바로 검은색 근조 리본입니다. 네, 공영방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근조 리본을 달고 있고 또 검정색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데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까지 들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달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많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입장할 때 여당석 통로를 통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했지만 퇴장할 때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던 반대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로 포진한 야당석 통로로 나오면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악수를 나눴는데요. 특히 한국당 의원석 뒤편의 당 지도부 좌석의 좌우 끝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손으로는 비판 현수막을 들고 그대로 들고 있고요. 한 손으로는 문 대통령과 악수에 응하는 그런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빨간색 현수막이 살짝 보이고요. 그걸 하나로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도 악수를 했다는 거죠. 악수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문 대통령과 악수한 한국당 의원 중 한 명은 대통령이 이쪽으로 올 줄은 몰랐다. 오니까 악수는 해야지 어쩌겠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 시정연설에 앞서서 차담회 형식으로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네, 차담회에서 여당 대표들은 한중 관계 개선이나 민생 회복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정부 여당의 내년 예산안과 입법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일단 사진으로 봐서는 모두가 훈훈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라서 분위기가 썩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또 좀 눈에 띄는 게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 함께 여야 대표들 자리에 참석을 했네요. 네, 같은 날이죠. 오전 상황 보여드린 사진 전에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습인데요. 지난 8.15 경축식장에서 사전 환담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이날 국회에서 모처럼 조우한 거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차례 여야 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했잖아요. 네.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다 불참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가 돼버린 거죠. 네, 홍 대표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추경 국회 연설에 앞선 차담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만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오늘은 오셨네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뼈 있는 말이네요. 네,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홍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것이나 박주선 부의장이 태국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홍 대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양복 상의 왼쪽 옷깃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1일이 개막을 꼭 100일 남긴 시점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도 있는데 굉장히 인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저는 뭐 하도 많이 다녀서 여기가 어딘지 바로 알았었는데요. 그래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태양의 후예라고. 뭐 특전사 대위 유시진과 외과의사 강모연을 맡아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됐던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좀 슬프기도 했어요. 수많은 해외 팬들이 혹시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게요. 사진은 공동취재단이 촬영을 한 건데요. 공동취재단은 뭐 여러 경우에 운영이 되는데 뭐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취재진이 들어갈 수 없을 때도 운영이 됐지만 이처럼 이거 사실 비공개 행사였어요. 뭐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담을 하는 거죠. 여러 군데로 기자들이 분담을 하고 각자 찍은 것을 공유하는 그렇게 취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이 합심을 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찍는 게 공동 취재단이군요. 예, 맞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공개로 치러진 터라 매스컴의 취재 열기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 자체가 비공개였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송혜교 씨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도 한 것 같은데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이렇게 철통 가리려고 했는데 그 찰나를 또 찍어냈네요. 그렇죠. 결혼식에 앞서 배우 송혜교 씨가 식장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추려는 신랑 신부 측과 취재하려는 매스컴 사이에서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이나 포토타임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예식이 치러진 신라호텔 영빈관은 접근성이 좋은 야외 위치에 있어서 사진과 영상 취재 경쟁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국내 언론보다도 중국 언론들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면 결혼식장이 보이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에 예약률이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경쟁을 벌이면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드라마 속 연인이었던 이 두 사람이 현실에서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결혼식 사진 그럼 못 찍은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다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야외에서 거행된 두 사람의 결혼식장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두 사람 주인공이 보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찍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한 현장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동 취재단에 참여했던 기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서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날 예식은 주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송중기의 학창 시절 친구가 사회를 받고 송송 커플은 식장에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예식장 입장을 막았기 때문에 결혼식장이 보이는 위치를 확보해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죠. 이런 애로점 때문에 결혼식을 촬영한 사진들은 포커스가 안 맞은 사진들이 대부분이 네. 아마 제 생각에 유리창 너머로 찍거나 뭐 멀리서 예. 찍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두 차례 열애설을 공식 부인했던 두 사람, 지난 7월 5일 결혼을 깜짝 발표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태양의 후예 속 드라마 내용이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그런지 이 사진만 봐도 좀 추워 보여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달 29일이죠. 홍콩 빅토리아 항구의 모습인데요. 이날 약 3,000명이 모여서 참가한 가운데 크로스하버 수영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참가자가 시원하게 물속으로 입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크로스하버 수영대회, 꽤나 전통이 오래된 그런 대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홍콩이 영국의 통치를 받던 1906년에 처음 개최됐는데요. 1978년부터는 강물이 오염되면서 33년 동안 대회가 중단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홍콩 당국은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수질이 회복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다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크로스하버 수영대회, 작년엔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또 경로를 크게 단축해서 다행히 별다른 불상사 없이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